안녕하세요. 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ETF를 담당하는 김도현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에서도 신뢰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5가지 자산들, 그리고 그 자산들에 투자하는 ETF들입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세계의 금융시장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시기에 비유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단기 변동성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코로나 사태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에서도 신뢰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조건들을 갖춘 자산들로 저는 마스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5가지 자산군들을 제시합니다. 마스터는 의료 장비를 뜻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자산 배분을 의미하는 어셋 얼로케이션,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으로 자리 잡은 언택트, 기업 발행 채권인 엔터프라이즈 뎁, 그리고 유동화된 부동산 자산을 지칭하는 리츠의 머리끝자들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우선 마스터의 M, 즉 의료 장비 및 소모품을 뜻하는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소득 수준 증가에 힘입어 의료 장비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의 중요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의료 장비 업종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사태가 지나간 이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술을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안 하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연상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만한 의료 장비 업종의 특징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중에도 의료 장비 업종의 실적 회복 속도가 시장 대비 상당히 빨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 장비 업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iShares US 메디컬 디바이스 ETF, 코드로는 IHI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ETF는 미국에 상장된 의료 장비라든가 바이오 산업 관련 장비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데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보면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 대비해서도 매우 뛰어난 초과 수익을 보이면서 의료 장비의 업종의 가치를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마스터 자산은 마스터의 AS인 Asset Allocation, 즉 자산 배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변동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은 파생 상품이나 운용자의 능력 등이 아닌 원칙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기업들로 구성됐다고 알려졌던 대표 배당주 ETF들의 경우 대표적인 자산 배분형 ETF는 물론 S&P 500 지수와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큰 낙폭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즉 배당주나 가치주 등은 나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변동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는 iShares Core Growth Allocation ETF, 코드로는 AOR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ETF는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전체 자산 중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55%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마스터 자산은 T, 즉 언택트와 관련된 자산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로 손꼽히는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인 아마존이라든가 스트리밍 서비스 대표 기업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S&P 500 지수와 대비해서도 매우 큰 초과 수익을 보이는 현상은 언택트 문화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 문화는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미디어 등 일상의 차원을 넘어 원격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언택트 문화를 대표하는 미국의 업종은 단연 인터넷 업종일 겁니다. 인터넷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ETF 중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ETF로는 퍼스트 트러스트 다우존스 인터넷 ETF, 코드로는 FDN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마스터 자산은 엔터프라이즈 뎁, 즉 기업 발행 채권입니다. 기업 발행 채권의 경우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3월 초부터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그러나 3월 말 미국 연준이 투자 등급 회사채의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급속히 안정 국면으로 돌아서는 중입니다. 4월 16일 기준 투자 등급 회사채와 미국 10년 만기 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두 채권 간의 금리 차이가 평균 1.74%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안전 채권 대비 투자 등급 회사채가 가지고 있는 금리 매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신용 등급이 투자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iShares iBox US 달러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반드 ETF, 코드로는 LQD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ETF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신용 등급별 분포를 보면 BBB가 44% 정도, A가 41%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마스터 자산은 R이죠. 리츠, 즉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도 큰 낙폭을 보이다 연준이 부동산 관련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부동산 용도별로 수익률이 아직까지 매우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호텔 및 상업용 부동산 등은 아직도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 등 특수 목적의 용도를 가진 부동산 등은 상당히 빠른 주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기준은 단순한 배당 수익보다는 자산 가치의 상승 잠재력으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리츠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데요. 관련 리츠들에 투자하는 대표 ETF로는 패서 벤치마크 데이터 앤드 인프라스트럭처 릴 에스테이트 SCTR ETF, 코드로는 SRVR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인 쉘비 데이비스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 시장이 조정기에 나타난다. 다만 시장이 조정을 당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기회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야말로 좋은 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적기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저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